일단 제가 적당한 종목을 찾는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 돈 잘 벌고 빚 적고 현금 많고 그리고 배당 잘 주는 회사,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돈 잘 버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보면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이버나 이런데 들어가서 종목명을 치고 그 재무 쪽의 파트에 들어가 보면은 매출하고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최소한 빨간색이 아니면 좋고 한 지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늘어났다. 그러면 아주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회사가 저는 이제 돈 잘 버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겠죠. 두 번째 조건은 빚 적고 현금 많고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건들은 사실 지금은 돈을 잘 벌지 않고 빚도 많고 현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회사가 유망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 같은 거를 개발해서 앞으로는 돈 잘 벌고 뭐 현금도 많아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사실 더 큰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전략은 적당한 회사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빚 적고 현금 많고에 대한 부분은 역시 재무제표를 통해서 뭐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뭐 빚은 없는지 이런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배당에 대한 부분인데 안전마진이라고도 하죠.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넘버 4까지 출동을 했어요. 제가 이 세븐스플릿을 하면서 첫 번째 투자자를 넘버 1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를 넘버 2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자는 넘버 1, 그리고 넘버 2 이렇게 이제 제가 넘버링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넘버 1이 샀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넘버 2가 또 샀어요. 분할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떨어져서 넘버 3가 샀고, 그리고 엊그저께 나스닥이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투자자가 또 이렇게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네 번의 분할 매수를 하게 된 뭐 이런 구조가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 중에 이 세 가지 조건들에 충족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같은 회사예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뭐 보통 고배당주라고 얘기를 하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도 물론 좋지만 배당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는 회사도 이 배당 잘 주는 회사에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을 끊임없이 잘 준다라는 거는 회사에 잉여 자금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일 테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시키는, 재작년에는 뭐 주당 1,000원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1,100원을 주고, 그 다음 올해는 뭐 1,200원을 주고 이렇게 상승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돈도 잘 벌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걸 또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뭐 현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거나 회사의 위기가 오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삼성전자나 우리가 이제 보통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차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에 속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그런 회사들이 과연 여기에 충족할까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일종의 이제 퀀트하고도 이제 비슷한 건데, 조건 검색이라고 있어요. 조건 검색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 이상은 증가해온 회사라고 조건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은 얼마 정도 이하여야 된다 라는 어떤 조건을 달고, 이렇게 해서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다 찾아봤더니 나온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뻔한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이더라고요. 뭐 포스코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뭐 LG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재료는 준비가 된 거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느냐. 근데 이 종목들이 가만히 보면은 달러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구조의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환율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달러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되게 낮아요. 변동성이 낮다는 것은 위험성이 낮다라는 얘기인가 동시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구조다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동성이 좀 잦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장중에 1,005원이 됐다가 1,000원이 됐다가 1,005원이 됐다가 1,000원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변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1,001원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하루에 1원, 0.1% 정도 수준이죠. 0.1%밖에 등락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는 등락이 되게 잦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식 투자에도 한번 응용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런 종목들을 봤더니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보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테마주나 이런 주식들은 뭐 하루에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가고 뭐 10%, 20%씩 막 등락이 있기도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등락이 뭐 2%, 3%, 뭐 많아야 뭐 5%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 주식들이 또 좀 대형 우량주 중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이런 주식들로 달러처럼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한 게 처음 이 세븐스플릿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아마 제가 처음에 달러하고 비슷한 어떤 구조의 거고 가장 안정적이고 그런 종목들을 찾았는데 마침 돈 잘 벌고 빚 졌고 현금 많고 배당 잘 주는 회사에 속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번 내가 이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달러 투자 같은 경우는 종목이 하나라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투자를 할 수 없는 투자의 영속성이, 지속성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나의 종목으로 하기에는 조금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종목을 한 20개 정도로 분산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조차도 저도 이제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달러에 비해서 이 주식은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세븐스플릿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한 게 달러 같은 경우는 종목이 딱 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넘버1이 얼마에 샀고 넘버2가 얼마에 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넘버1은 내가 1,200원에 샀지. 넘버2는 뭐 한 10원 정도 떨어졌길래 1,190원에 샀어. 뭐 이게 이제 기억하기 힘들면 그냥 메모장에다가 얼마를 보통 이제 사는 거는 제가 정액으로 사기 때문에 얼마 샀는지는 뭐 기억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넘버1이 $10,000를 사면 두 번째도 $10,000, 세 번째도 $10,000 뭐 이런 식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금액을 기억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얼마에 샀는지 정도만 메모장에 기억해 놓고 그 금액 이상으로 상승을 했을 때 그 수익 실현을 하고 얼마를 벌었는지 이렇게 메모 정도를 해놓는 수준이었는데 이걸 주식 투자에 응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0개 정도 종목을 분산해가지고 넘버1, 그러니까 첫 번째 계좌에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의 대상은 뭐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MTS나 HTS에서 보면은 수익률을 소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름 차순, 뭐 내림 차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소팅을 하다 보면은 많이 떨어진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2%가 하락했고, 뭐 어떤 종목, 오른 종목도 있겠지만 또 어떤 종목은 뭐 5%가 떨어졌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구조였어요. 이거는 뭐 달러 투자하고 이제 별로 다를 바 없었고 처음에는 제가 뭐 한 5%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이었던 삼성전자를 5%가 떨어서 또 샀는데 얘가 MTS 상에서는 더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눠서 사야 되는데 MTS 상에서는 이게 합해지면서 그 평단가가 그냥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 내가 두 번째 산 것을 팔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고 내가 원래 샀던 가격이 얼마인지도 표시가 안 돼요. 평단가로 이제 이 구조가 나오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 하나의 종목이라면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넘버1이 사고 9만 원에 넘버2가 사고 8만 원에 넘버3가 사고 이렇게
종목이 달러처럼 하나였다면 그냥 기억해가지고 메모장에 기록해 놓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종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세븐스플릿으로 이게 가동시키기가 좀 힘든 그런 대상인가? 투자 대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계좌를 한번 분리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